네, 어제 비트코인이 반등이 되면서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반등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도 제가 카바랑 이런 애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카바가 좀 잘 가고 있어요.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리고 다음엔 어떤 코인이 오를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을 먼저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추세선 라인에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 저항을 받던 걸 뚫었고 이걸 다시 이렇게 리테스트를 한다는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갔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가거나 1번,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 2번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둘 다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줄 때 조금씩 먹는, 반등을 줄 때 먹는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관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을 한번 켜볼게요. 그럼 주요 저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44,500, 한 44,300 정도. 여기까지를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일봉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눌림이 또 올 거라는 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잡고 있냐면, 기준점을 여기 있죠. 42,800에서 43,000 정도를 깨지 않는 선에서 깨진다면 우리는 42,100이나 혹은 41,200, 48,000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이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여기를 기준점을 잡고 이 전저점을 깨게 되면 그 다음 구간을 노려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 조금 보면 도미노 차트를 또 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노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면 반등을 주는 장이거든요. 그러면 알트가 당분간은 조금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오는 라인이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금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테더 도미넌스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지거나 1번, 아니면 이렇게 2번으로 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변곡점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 조금 테더 도미넌스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세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단 말인데, 그럼 얘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재차 하락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재차 하락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재차 하락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현금 비중을 항상 놔두고 이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을 먹고 줄 때 여러분들 익절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익절을 한 다음에 일부 현금을 남겨놓고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 두 구간에서 매수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원화로는 어떤 지점이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원화로도 한번 볼게요. 원화로 어딘지. 자, 원화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또 선을 한번 그어야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가 돼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개념인데, 여기서 이게 선이 약간 좀 다르게 먹힙니다. 왜냐면 한국이랑 해외랑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 매물대가 어디로 잡히게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러면 이 캔들 모양을 보면 돼요. 가로선을 프리미엄이 좀 달라도 보게 되면 됩니다. 어떻게 보냐, 여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약 4,830만원대랑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5,170만원대, 여기가 이제 주요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면 된다. 여기서 뭐 비트코인 안 잡을 거라면 알트코인 잡으면 되는데, 뭐 괜찮은 알트코인들 제가 보니까 카바는 여전히 괜찮아요. 얘는 이제 메인넷하고 요번에 4월달에 호재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어 프로토콜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솔라나에 있습니다. 솔라나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텔레그램은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들 들어가시면 브리핑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한다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게요. 지금 보시면 옐런이 새 규제보다는 기존 금융업 규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규제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규제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 신고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은근한 하락이 왔다라는 거죠. 왜냐면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뭐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 약간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측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세금 신고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기간 끝나고 하면 또 얼추 조정이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안 줍줍 좀 해놓으면 좀 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일단 호재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블록체인 관련주는 2024년까지 매년 16% 상승을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관련주라는 건 이 블록체인 관련주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시면 비트코인가 67%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는 소린데 그러면 2024년까지 계속 얘네들이 올라간다는 전망을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규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게 마이클 세일러와 캐시 우드는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는 비트코인에 불리한 결과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결국 달러 패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비트코인이나 혹은 CBDC나 이런 개념들을 미국이 안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지고 있어요. 온두라스나 포르투갈령 제도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의 뉴 에버레온즈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을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패권을 계속 가려고 하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국화폐가 무너지고 있고 한데 대안이 달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대안이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시사할 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멘탈에 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항상 현금 비중이라 줄 때 먹으라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게 시장이 눌릴 때 눌림목 자리를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간다는 거죠. 내가 물려있구나 하면 뭐 현금이 없으니까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가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물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물방에 이렇게 좀 하면 디테일한 타점들 그리고 세부적인 타점들이 나가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주맥스 거래소 가입 링크에서 가입을 하시고 입금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링크 구글 폼 신청 링크가 있는데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 관점에서 많은 코인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